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인류학자. 너무 근데 처음부터 너무 뛰었다. 우리 공원국 박사님이 유목문명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리아 민족의 성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리그베다를 번역을 하셨어요. 당장 원고지 12,000페이지 골방에 박히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엊그제 탈고를 하셨습니다. 공원국 박사님의 노고를 격려하며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일단 탈고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점심값도 안 나오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번역이 끝났으니까 올 가을쯤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다시는 번역을 하지 말자. 번역은 체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나이를 드셨어요 이제. 네, 진짜 나이를 50, 느껴요.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예. 인도가 이제 점점 돈이 많아져요. 뜨고 있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인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 생각에 리그베다 이거 나오면은 장기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데 궁금한 건 4대 베다가 있는데 네. 리그 베다가 가장 첫 번째 원전 같은 건데 네. 번역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인도란 존재를 이제 인식한 게 연도가 얼마 안 되고 이 베다라는 게 그 언어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고려가요만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뜻인지 뭐 이제 고려가요가 나온 시기가 대충 뭐 한 1000년 전이라고 잡아보자고. 그쵸, 1000몇백 년 1000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베다는 고려가요가 나온 시점에서 빠른 건 3000년, 늦은 거는 이제 한 2500년 뭐 이렇게 되니까 한국인이 할 수가 없는 언어. 아니 그 최근에 영어 번역본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못하죠. 제가 네. 이제 베다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영문 번역본이 한 100년 만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영문판을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했다 이거죠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근데 전면적으로 번역한 건 더 적고 우리 이제 해설이 안 붙어 있으니까 뭐 중구난방입니다. 다 미국이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이제 베다 학자 2명이 이제 뭐 몇십 년의 공력을 선배들의 성과를 다 얻어가지고 했는데 영문판이 나온 거구나. 예, 영문판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판본을 보면서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 50년 안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거 너무 능가하기 좀 힘들게 그냥 모든 구절을 다 설명했어요. 해설판이시군요 쉽게 네. 얘기해서. 예전에 베다는 우리 읽어봐도 뭔 뜻인지 몰라요. 특히나 뭐 100년 전의 학자들은 이제 영미권에서 언어학이 좀 약할 때라서 거의 뭐 틀린 게 80, 맞는 게 20, 요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유기를 처음으로 읽었는데 네. 그 서유기에 나온 단어 중에 서역이라는 서역을 떠나서 삼장법수하고 손오공이 양척팔계랑 뭐 사오종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서역은 과연 도대체 어딜까 그런 판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게 인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중국에서 만든 말이니까 뭐 서쪽은 다 서역인데 서쪽에 이제 큰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타클라마 사막이 있고 산맥이 있고 넘어가기가 인도로 들어가려면 이제 온갖 뭐 화염산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로 들어간 길로서 서역. 좀 약간 나중에 형성된 개념이긴 한데 뭐 서쪽으로 가면 뭐 희한한 게 다 있다. 그 중국 역사나 이런데 좀 희한한 것들, 뭐 희한한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컨셉들이 대부분 인도에서 촬영을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대 얘기죠. 네. 이제 기이한 건 이제 형식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손오공 이야기든 뭐 온갖 이야기든 우리가 이제 전달할 때 글로 남기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도 원전 논쟁, 원조 논쟁, 뭐 원조 국밥집, 그 다음 나중에 원조가 뭔지 몰라요. 연대가 이렇게 막 섞입니다. 이제 책이라는 것은. 근데 중국에서는 이 서사시라는 형식이 없었습니다. 서사시. 대서사시. 무조건 대서사시가 있어야 거기 내용들을 왕창 담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최소 몇만 행이잖아요. 그런 형식들이 이제 베다에 싹이 보이는데 무조건 다 외웁니다. 그냥 뜻도 몰라. 선생님한테 막 맞으면서 학대당하면서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야기들이 그대로 막 전해져요. 근데 거기다 이제 나중에 카피본들이 나오지만 카피본하고 진본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인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500년 전에 주로 많이 리그베다가 만들어져서 글루가 아니라 다 구전으로 한 2000년을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만 개 식구가 2000년 동안 전해졌는데 그게
야, 그 외우는 사람들은 정말 전문 용어로 뺑이를 쳤겠다. 이게 외우다 보니까 자기들 자의식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베다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마 희생제, 우리 뭐 제사 지내는 특이한 제사법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가 나왔는데, 다른 형태의 서사시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1000개를 외운다 그러면 1000개를 한 글자도 안 틀려야 돼요. 그걸 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암기법이 있습니다. 암기법.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신이 갑자기 이 신 나왔다 저 신 나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쵸. 이게 신도 이제 순서대로 딱 이제 시가 이제 조금 이 신에 관한 시, 그리고 이제 쭉 나가면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이에 따라서 먼저 제일 긴 거, 어려운 거. 우리 그 천자문 외울 때 뭐 하늘 천 따지 뭐 이런 방식인가요? 빙고, 그게 중요하죠. 긴 거보다 짧은 게 아무래도 멋이 있죠. 하늘, 천, 따지, 검은, 현, 누르왕, 요거 4개가 딱 되면 멋인데, 뭐 갑자기 불규칙하게 가면 이제 안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베다는 외울 때 발걸음을 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글자가 나갑니다. 음절의 무게를 뒀어요. 이제 음절의 무게가 땅땅땅땅 노래처럼 움직이죠. 근데 이제 그 절대로 안 바뀐 음절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음의 경중이죠. 하다 보면 자기 틀렸는지 바로 알죠.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돼야 되네. 하늘 천 따지 이 소음이 올라간다든가 커진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노래 또 음을 또 붙여요. 나중에 뭐 가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 형식이 사람들이 노래처럼 계속 기억하고, 그 운율이 뭐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율 먼저 기억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베다는 외우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았습니다. 아예. 근데 잠깐 그 리그베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정의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네. 공부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조금만 썰 좀 풀어주세요. 제가 썰 이게 약간 독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리그베다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이제 공작가가 하셔야죠.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리그베다가 리그베다. 왜 무슨 책인지. 일단 리그는 그냥 연이란 뜻입니다. 연. 1년, 2년 할 때. 근데 뭐 연이라는 게 더 시죠. 그러니까 연, 시. 베다는 이제 진리 혹은 말씀. 말하다 하고 진리하고 이제 그 어원이 똑같잖아요. 시로 된 진리의 말. 말씀의 노래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노래구나. 근데 이제 말씀의 노래는 사마베다. 너 사만 노래. 이제 멜로디가 있는 거. 야주르베다 하면 야주스, 이제 의식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리그베다는 시로 된 진리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희생제. 우리가 희생제. 이제 신들에게 희생제를 어떻게 올리냐. 신들하고 계약관계. 신들이 뭐 우주를 이제 우주를 완전히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죠. 우주를 이제 주재하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우주를 움직여달라. 우리한테 이득을 비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뭐 심오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시인들은 정말 직자적이죠. 그리고 또 솔직합니다. 이 시 안에 진정한 시의 가치가 있어요. 뭐 자식 많이 낳게 해주세요. 뭐 가축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전쟁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내 병을 저놈한테 옮겨주세요. 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사장들이니까 노래도 부르고 뭐 시를 탁 메달을 읊고 해서 끝냈는데 노름의 개평 주듯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잘 지냈으면. 근데 이제 제사 잘 지내줬으니까 나한테 말모 몇 마리, 소 몇 마리 많이 주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많이 안 준 애들은 뭐 니들 후손이 잘 될 줄 아냐. 온갖 또 악담을 또 막 퍼붓습니다. 이게 만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안족이라면서요. 네.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 사이에 이렇게 인도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서쪽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건가요? 그 아리안족이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아리안족의 이동 경로가 중요한 건가요? 복잡하긴 한데 인도 아리안이라고 할 때 아리아라는 건 뭐 이란이 아리아지 않습니까? 인도 이란한테 그 아리아라는 건 문명화됐다, 뭐 박다 이런 뜻입니다. 박다. 이란 뜻이 네, 뭐 아리아. 문명화되어 있다. 말 끌고 뭐 힘은 좀 좋아 보이지만 이런 반유목 생활한 애들이 뭐 문명화됐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결속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사. 근데 우리가 정해준 신 안에 제사 잘 지내면은 우리 아리아인데 제사 잘 지낸 사람은 문명화됐어. 물론 단순하게 말하지만 자기들이 문명화된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제 자기들이 아리안이라고 부른대요.
몽골조와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몽골조와 다른. 유목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농, 반유목.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기마 민족이 아니에요. 전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차. 그 전차병들은 유목하기 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초 유목민들이 그 가축 무리를 끌고 있어요. 우리가 있고 자기 지역도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유목이죠. 근데 곡식도 알고 있어요. 쟁기도 알고 있고 짬뽕입니다. 짬뽕. 게다가 지금처럼 화석이 된 게 한 보통 BC 11세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BC 11세기에 이 친구들이 벌써 데칸군의 펀자브에 도착해가지고 기존의 문명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갱에다가 자기들이 본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배다입니다. 배다. 거기에서 무수한 학자들 힌트를 얻는 거죠. 뭐 전차는 언제 생겼느니, 혹은 뭐 인간들을 어떻게 움직였느니, 뭐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과정들이 시니까 솔직하잖아요. 가감 없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그 시 속에 네. 인류 문명의 핵심적 발전 단계가 다 녹아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배다 안에 창세기가 여러 편 있어요. 뭐 난생 창세기, 뭐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기원들에 대한 생각. 생각은 내가 뭔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착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내는 거죠. 네. 이렇게 정호재는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발화가 어떻게 되는지 요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이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섬뜩섬뜩한 정도의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날 것 그대로가 있구나.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달것 그대로. 리그베다를 당시에 뭐 15세기, 기원전 15세기 됐든 11세기 됐든 당시에 그 제사장, 그 브라만 계급이겠죠. 네.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하면서 그거를 다 암송을 하고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그렇죠. 들었던 예, 거죠. 공연입니다. 공연. 네. 근데 그걸 토시아는 안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종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냥 아니면 예전엔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화석화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리그베다의 마지막 편이 이제 통합의 불에 관한 거예요. 모두에게 속한 불, 우리의 불. 이 불을 가지고 우리가 뭉치자. 우리 시족들이 공통의 불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이 불을 모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아리안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들어있죠. 근데 그 이념을 만든 시스템 벌써 기원전 뭐 아마 베다가 처음 만들어진 건 더 오래됐을 겁니다. 보통 11세기는 이미 고차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12세기 정도에는 이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왕들이 유언합니다. 왕들이 이제 왕의 의식에서 사제들 집결시켜가지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언어로 돼 있고 운율이 좋고 내용도 좋고 한 것들을 이제 결집시켜가지고 이제 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기록한 언어와 문자가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 네.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는 그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말 그대로란 말이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네. 지금 바뀌었지만, 근데 결국 리그베다를 읽으려면은 산스크리트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리그베다와 고전 산스크리트가 이미 천년이 지난 인터벌이기 때문에 리그베다를 외운 사람들 뜻은 몰라요. 아, 그래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외웠을 것 같아요. 아, 그대로 그냥? 네, 네. 옛날 고어로? 네. 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런 식으로 네, 했다 네, 이거죠. 네, 우리 네. 지금 안 그냥 통하지만. 쭉 외웠죠. 아. 네, 뭐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리그베다를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근이 뭐다 했는데 당시 산스크리트 음에 의해서 추측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요즘 유사사학자들이 뭐 어디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것만 나오면 이제 고대 한반도가 거기에 있었다 뭐 이런 분들처럼 문법학자들이 틀린 게 완벽하게 나와요. 요즘 비교 문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산스크리트어하고 러시아어하고 이제 여러 개의 뭐 켈트 혹은 여러 어근을 합쳐서 어근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문법학자들이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법학자들마저 뜻을 모르고 외운 거죠. 뜻을 모르고 뭐 성스러운 말인 줄 알고 외웠는데 뭐 정력 세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잡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전해진 거죠. 이렇게 리그베다를 통해서 조직을 강력하게 통합한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신에 대한 경배가 지금보다 훨씬 셌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브라만 계급이 사제잖아요. 네. 왕이랑 귀족 계급보다 오히려 더 높은 계급으로 이렇게 그 사제 권력이 굉장히 강했고
신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제 권력이 안 셌다고 생각해요. 원래 기록자가 사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싶을 때 사제들이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민왕이다. 그럼 신돈을 끌어들이잖아요. 승려지 않습니까? 고대 이제 브라만들이 이념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념을, 나를 위한 이념. 주문을 합니다, 딱. 이제 주문해주면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리그베다 10권에 만달라 10의 부루샤 숙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브라마는 이제 머리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샤, 슈드라는 이제 다리 발바닥에서 나왔다. 이제 몸통은 이제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제계급들을 끌어들이죠. 근데 사제계급들은 국가가 나 직접 건드리지 말라고 하죠. 그분들 자기 강력한 신도를 거느리는 사람들 입장에 그분들은 권력 집단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브라만들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념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게 이제 신의 매개죠. 그래서 신도 심지어 내가 만들었다. 이 브라흐마는 그냥 말이란 뜻이면 말. 근데 이 성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브라흐만이죠. 인도 신화의 제1원리, 우주를 만든 창조의 원리가 브라흐만입니다. 그죠? 이 제1신이 브라흐만이잖아요. 브라흐만. 근데 이 사제가 브라흐만이에요. 직역하면 말을 만드는 사람. 성스러운 말을 만드는 사람. 내 말을 따르라. 그렇죠. 이거네요. 믿어라. 그냥 따지지 마. 그러면 이걸 우리가 힌두교의 어떤 뭐 구약이든 원전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힌두교랑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인도에서 있는 종교들의 모든 소재죠. 그러나, 원형. 네. 그러나, 주제는 엄청나게 바뀌었어. 예를 들면 뭐, 불교는 베다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불교에서, 예를 들면 불교는 베다에서 만든 이 권력 시스템을 딱 깡그리 부정합니다. 불교는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또 베다에서 나온 이야기를 자기들 편하게, 믿기 편하게 다 각색합니다. 내가 뭐 시바를 믿고 싶다. 그러면 베다에 시바가 안 나와요. 불교의 부처님들이 베다에 나온 신들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불교는 이제 베다에 나온 신들을 자기 밑으로 데려가죠. 전룡팔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이제 붓다의 밑에 있는 이 잡신으로 만드는 거죠. 불교는 약간 좀 체제 전복적인 네네, 그렇죠. 민중신학이잖아요. 네네. 민중신학. 네, 뒤집고 자이니즘은 뭐 베다의 이제 희생제 시스템한테 부정하죠. 뭐 죽이고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근데 힌두는 이제 베다의 시스템을 나름대로 쫓아가죠. 근데 힌두는 이제 베다의 핵심 중에 이 숨, 불변의 자아, 이걸 받아들이죠. 불변의 자아에 의해서 이제 윤회 영생과 이제 우주와 불변의 자아의 합일, 이건 베다에 확실하게 나오죠. 베다처럼 심오한 철학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베다를 쪼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신화를 만들면서 또한 베다의 나름 핵심을 가져온 게 힌두가 아닌가, 힌두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연관성. 그렇죠. 이제 구라 베이스라는 거. 그 힌두교는 구라 베이스잖아요. 구라. 내 신을 상대가 아닌 모든 신보다 위에 올리기 위한 정교한 구라 시스템. 제가 뭐 구라라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진정한 베다에 의한 명상을 하는 분들이 저를 미워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미 과학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제가 보기엔 구라 같아요. 근데 황당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베다의 일말의 진실을 막 뽑아가지고 보편적인 체제를 만든 게 힌두교라고 할 수 있죠. 네. 구라 얘기하시니까 저 생각이 나는데 뭐 한자 중에 무량대서 엄청나게 네, 큰 네. 이런 게 다 인도에서 컨셉을 따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 구라 수준이 너무너무 세요. 뭐 성경하고는 뭐 차원이 달라요. 한참 더 센 건데. 그게 신들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가지고 예. 인간의 1년은 신의 하루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갑자기 막 웹급 가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웹급 43억 년 전까지 가더라고요. 예. 한 턴이. 예.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지구 탄생하고 또 비슷해요, 또 사실. 45억 년 전하고. 예. 또 그게 약간 좀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좀 열심히 읽거든요. 구약을 열심히 읽는데 재밌잖아요. 읽다 보면. 구약에 또 맛이 있죠. 구약에 또 막 이제 쏠쏠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베다는 게 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쫙 안 이어지고, 그래서 뭐 호메로스나 뭐 성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 확실히. 근데 스케일은 남달라요. 몇 개의 우주가, 그러니까 우주의 기준도 여기 이제 이 땅이 있죠. 하늘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중간계가 또 있습니다. 이 허공계가 있고, 하늘이 있는데, 또 이제 뭐 우주 전체들이 있잖아요. 전체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먼지 몰라. 근데 뭐, 전체를 나아가는 신들의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우주를 다 네. 횡단하는군요. 네,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우주를 횡단해요. 마부들이, 이 천공의 마부들이 기본적으로 우주를 횡단하고, 태양도 우주를 가로지르는데, 태양 밖의 세계들, 뭐 이런 것에 대한 사고가 스케일이 무척 크고, 베다 시절의 시간 개념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네, 예. 스케일은 엄청 큰데, 무한 뭐 이런 시간 개념은 없는데, 수에 관한 한 무지막지예요. 보통 뭐 신은 뭐 33을 뭐 몇 배 한 신들, 그리고 뭐 신의 군단들, 그 신의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그치? 윤회의 개념보다는 인간들은 100년, 일단. 100살까지 살아보자. 내가 살고, 요 100살이 끝나면은 이제 그 자식을 통해서 지상에서 삶을 이어가고, 또 하늘로 또 가요. 하늘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삶을 또 이어가고 이런 건데, 뭐 시인들의 계보도 뭐 수백 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 막 시인들의 계보도 쭉 막 시인들 뭐 수백 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시인들이 결국 나한테 빙이 돼서 뭐 결국 나도 이만큼 잘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서 인도보다 더 서쪽에 있던 어떤 이제 문학보다도 스케일이 크죠.